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됐죠. 아직까지도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은 소수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도 굉장히 크죠. 2017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우울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화된, 예전에 잠기었던 것들이 이제 다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만 빨아먹는 여성가족부 이런 것들도 이제 폐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일당들이 뭐 자기들 면책특권 주려고 검수완박 뭐 이런 거 해도 이제 그런 것들 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적으로도 증가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경찰의 행동력은 믿지만 경찰의 수사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검찰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에 제가 느끼는 거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문재인 그때 대통령 대항마로서 홍준표가 나왔었고요. 뭐 반기문도 얘기가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안철수도 나왔다 들어갔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5년 동안 고생을 한 값이 우리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더더욱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자유를 숭상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자유를 숭상을 하죠. 그렇지만 잘 사는 나라들 중에도 자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나라이기 때문에 맨 땅에 주먹 쥐고 다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알을 깨고 나올 때 옆에서 알을 깨고 나올 때 100% 자기 힘으로 깨고 나온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알 껍데기를 상당히 많이 까준 거죠.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적화가 됐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있겠죠. 국민들은 반일 하다가,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할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을 병적으로 싫어할까? 어린 애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집에서 그걸 가르치면. 근데 세상을 조금 살아보면 일본이 참 좋은 나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법 질서가 명백하고 고지식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주변에도 뭐 되도록이면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개개인은 되게 착하고요.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세상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아간다.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전방에 왜냐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 우리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자꾸 막 나날이 갈수록 이상한 것만 자꾸 쏟아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놀고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돈이나 수당이나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자유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이런 식으로 돼지처럼 받아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또 한국처럼 급격히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졸부근성,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 내지는 뭐 그러한 근성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깨달은 거죠.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지금 나라 국고가 다 비었어요. 그동안 선대들이 쌓아 올렸던
그러한 국고들이 전부 다 바닥 나버려서 다 흥청망청 써버린 거죠.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열심히 모아둔 돈을 손자가 되는 녀석이 이렇다고 쓰고 저렇다고 쓰고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이쪽에 돈 챙기고 저쪽에 돈 챙기고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상당히 많은 수의 집 주인이 중국인이라 그러죠. 그래요. 자국민한테는 엄하게 대하고 중국인들한테만 관대하게 하니까 중국인들이 돈 막 사고 얼마 전에 중국 유학생 한국인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다 그러죠. 그 중국에선 대놓고 한국 무시하고 다 문재인의 업적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점점 깨닫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점점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재산인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다 잃고 우리가 깨달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재산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저 한 명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시간을 돌려놓고 보면 이 사람의 후퇴마저도 다음 세대의 전진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는 직접적인 생물이잖아요. 뭐 내 인생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선대의 그러한 희생과 죽음들을 바탕으로 쌓아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 하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행위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아무런 보람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전진과 후퇴의 일환이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도 생기고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는 거지만 뭐 여튼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터스텔라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해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말 했죠. 그게 뭐 1, 2년 상관이 되겠습니까? 10년, 20년 상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100년, 200년 상관에 그거보다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짧은 순간으로 봤을 때 그게 후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전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100년 남짓한 우리 인생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전진한다. 마스시타 고노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결국엔 전진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앞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구렁텅이일지라도 구렁텅이에서 빠지면 일어나서 털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하면 되지. 거기 구렁텅이라고 피해가라고 표시하면 되죠. 거기가 지옥이다? 떨어져서 내가 죽었다? 그럼 다른 사람의 표시를 해주겠지. 저 사람 저기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먹었더니 사람이 죽더라. 이 약을 뜯었더니 사람이 죽더라. 배를 이런 식으로 갈랐더니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살더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세워둔 오답노트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 반영돼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귀중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이에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자꾸 일본 사람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기는 개뿔. 저 일본 되게 좋아해요. 그 일본에 이제 전설적인 투수 노무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 히데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에 토네이도 폼이라고 해서 야구를 할 때 투수인데 몸을 막 본인의 한계치 이상으로 막 꼬아요. 엄청난 회전력을 주면서 공에도 엄청난 포크볼, 그러니까 이제 노무 히데오가 쓰는 볼이 이제 포크볼이 굉장히 스핀이 강하게 걸리고 타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 공 치는데 노히트 노런을 상당히 많이 2번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시아인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예전 시절에 아시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야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냈잖아요. 뭐 박찬호, 박병현 다 대단한, 김병현, 박찬호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이제 그 노무 히데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소시민은 항상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신체 조건이 아시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인보다는 좀 작죠, 덩치가. 나오는 완력이라든지, 요새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요새는 나오는 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페널티를 안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의 회전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폼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비웃었다고요. 결과도 처음에 안 좋으니까 역시 이상한 상태로 지못대로 해갖고 던지니까 개판 5분 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 히데오는 다르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마디 그겁니다. 소시민은 언제나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마스시타 고노스케 인류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전진한다는 말과 완전히 별개의 말인 것 같지만, 언뜻 보면 별개인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후퇴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후퇴하죠. 한 발을 떼면 앞에 수렁밖에 없죠. 그렇지만 나아갑니다. 거기서 일어나오면 되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네? 함정이 있다는 것만 단지 그 위치에 있다는 함정만 할까요? 아니죠. 거기랑 비슷한 지형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엄청난 지식을 또다시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제 핸드폰 배경에 노무 히데오의 그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소시민은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을 비웃는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전진한다. 그렇게 믿으는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